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한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고발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성 관련 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형 시대에 인성 교육을 정말 필요로 하고는 있지만 막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성 교육에 좀 보탬이 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왕이면 롤 모델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성 교육을 바로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오늘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인성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가 원래 리더십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을 갖춘 리더,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을 갖춘 리더가 되고 나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리더십을 그 다음 넣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 인성을 갖춘 영향력을 줘야만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이제 선거도 있는데 아마 존경하는 분을 선별해서 잘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의 오프닝 바로 조금 나오고요. 인성이란 정의를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인성 교육의 필요성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인성 부재로 인해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이제 핵심이 이거죠. 인성 교육에 대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의 인성 교육에 대한 제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자, 인성이 중요합니까? 국영수 과목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한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시라라고 정해보십시오라고 하면 국영수는 좀 못해도 인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분명한 인성 교육이 중요한 거 맞는데, 아직까지 국영수, 즉 수능 대비용으로 국영수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아직은 인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뭘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학교에 인성 교과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인성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성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이 된다면 이런 교과목도 많이 개설이 되고 또 교재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영수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려면, 그죠? 국영수보다 인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현실은 계속 국영수를 위주로 가고 학교 학원을 보내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생각하면 뭘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뭔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도 그렇고 지금 스스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인성이 바르다, 인성이 좋다, 나쁘다, 크게 와닿지도 않고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안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이 문제가 있구나, 언제 학교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됩니까? 말씀하셔도 편안하게. 자, 뒤에 나오겠지만 학교 폭력 맞습니까? 심지어 이제 데이트 폭력,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서 또 계모가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는 그때 맞다, 부모 인성이 중요하지, 학교 인성 교육이 중요하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더라, 교수가 학교 대학생들을 성추행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되면 그때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지도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일이 아닌데 남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강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인성이 어려운가? 좀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요. 첫째,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네. 너무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체는 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다. 실체는 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안 될 부분도 많은데. 세 번째는 수능 과목에 다뤄지지는 않으니까 역시 학생들 역시 중요한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리더십 교육 가라 이거 하고 국영수 학원 가라 비중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빨리빨리 문화 속에 뭐죠? 인성보다 뭘 중요하십니까? 빨리빨리 문화 속에 바로 실력, 성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학생들 속에서 부자의 기준이 흑수저입니까? 아니죠. 금수저죠. 그걸로서 부자의 기준이 되고 실제 부자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물론 금전적인 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헌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속 빠지고 누가 그룹 회장이 얼마를 자산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부분에서만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더더욱 아이들도 이런 부분에서 별로 중요시 않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의 기준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돈이다 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성공의 기준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꿀까요? 자, 돈 자산에서 그 다음 다 읽어주세요. 돈 자산에서 어떻게 해요? 나눔과 봉사. 얼마나 나누는가?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걸 사회에 환원을 했는가? 두 번째,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갔는가? 이것도 성공의 기준으로 보긴 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그 위치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가? 존경받고 인정 못 받고 그 권력과 권한 때문에 휘둘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끌려가는 그런 추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기, 안정적인 직장, 이걸로서 어떤 성공의 기준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는가, 특기에 맞는가, 이런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브랜드 있는 회사, 또 뭔가 끝자가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행복을 더 넘어서 뭡니까? 개인 행복을 넘어서 뭐죠? 더불어 행복한 겁니다. 더불어 행복.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IMF로 부도가 났어요. 달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골프 가방 메고 해외에 돈 쓰러 가는 건 뭡니까? 그건 제정신이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마인드 자체가 벌써 애국심이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공, 정의를 새롭게 내려고 있습니다. 성공의 정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같이 읽어볼까요? 주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한테 내가 돈을 좀 많이 물려줘야지. 제가 이런 학부모도 봤습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한 30억 정도를 물려줘야 아버지다운 아버지 아닙니까? 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자식한테 뭔가 호강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지내보니까 절대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없더라는 겁니다.
설사 30억을 물려줘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30억을 물려주시는구나, 존경한다, 이런 마인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설마 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인성하면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인성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예전으로 치면 항상 많이 들은 예의 맞습니까? 예의. 또 뭡니까? 인성하면 떠오르는 단어. 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선배에 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질문하니까 지금 많이 당황해 하시는데, 자, 절제. 자, 이런 단어, 인성교육, 이런 단어는 인성교육에 들어가나? 정직, 책임, 효도. 아마 효도, 예의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공감, 이런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배려, 존중, 공존, 소통. 소통도 인성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 협동.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이 12가지 덕목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인성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일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파급 효과가 아직 너무 저조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인성 이런 12과목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중학교 강의를 하는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도덕 과목은 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도덕 과목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니 도덕은 원래 뭔가 우리를 깨우치고 뭔가 윤리적으로 뭔가를 도덕적으로 그런 걸 지도하는 게 도덕 아닌가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걸 외워라, 이거는 어떤 거다 외워라, 이런 거는 도덕 과목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답을 했습니다. 도덕이 시험을 치다 보니까 물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 중요하다 외워라 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은 몸소 체험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같이 생각을 하니까 체험을 못하고 도덕 과목에 대한 그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좀 정의를 한번 정리해보면, 사람이 그죠? 선천적, 환경적,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사는 동안 누적되어 형성되는 개인의 뭘까요?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에 자극을 받아 일정한 경향의 반응을 보이게 하는 개개인의 뭐다? 성품이다라고 정의 내려왔습니다. 성품. 자, 보십시오. 선천적, 환경적이니까 다 포함해서 후천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형성되면서 도덕적 판단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나중에 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성격 아닙니까? 성격. 맞죠? 그래서 남다른 성격, 어떻게 형성되는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성격이 그냥 형성될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 선천적이죠. 타고난 어떤 신체적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 선천적 기질을 포함한 후천적, 배움, 가정, 환경, 후천적, 그리고 사회 나가면 주변 환경, 교회나 회사, 군대, 가정, 이렇게 다 포함된 격이죠. 이 과정이 또 있죠. 하여튼 결국은 선천적, 후천적 모든 곳에서 다 인성교육, 결국은 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맞죠? 국영수는 딱 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형성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과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 이게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교육 그러면 그냥 예의범죄로 청학동에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문을 품고요. 제가 대안을 문제시를 뒤에 해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필요성 조금 더 어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경쟁 지향적이고 맞죠? 지식 전달,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통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를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모 대학의 대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이런 설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가라고 연령대를 적어봤더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몇 살로 나온지 아십니까? 60대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60대. 80대, 90대, 막 100세 이게 아니고 그때 한참 본인이 사회활동할 때 이거 같은데 그때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원만한 인간관계가 안 되다 보니 뭡니까? 왕따가 되고 그 왕따가 커서 나중에 사회적인 불만을 품고 조직에 적응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다른 성향을 띠면서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초등학교 45.6%가 필요하다. 같이 합니다. 학부모들이요. 19.5% 중학교. 고등학교는 입시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로보다 외국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걸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교육부 장관이 모를까요? 교육감 모릅니까? 학부모가 몰라요? 다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인성교육은 현실은 반영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게 필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요? 자,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문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뭘 것 같습니까? 딱 그림 봐도 딱 보는 게 뭐죠? 왕따입니다. 왕따. 학교 다닐 때 왕따 한번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왕따 당해봤습니다. 왜 제가 왕따를 당했냐면요. 왕따 당하는 친구하고 놀다가 왕따 당했습니다. 제가 하도 얻어맞고 혼자 전신 먹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너무 외로움을 타서 제가 좀 놀아줬더니 네가 저 친구하고 놀아? 하면서 저도 같이 도매금으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물론 잘 헤어나오긴 했지만요. 그 처음부터 왕따 당하는 끝까지 왕따를 해서 중학교 3년까지 거의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뭡니까? 학교 폭력. 자, 솔직하게 생각하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뭘까요? 아이들이 왜 폭력을 행사할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가정을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안 맞은 아이는 학교에서 폭력 행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비율이 낮다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결국은 맞은 거 인식을 하고 있다가 학교 가서 인내 부족, 절제력 부족으로 한번 뒤를 뜬다는 거죠. 결국은 계속 사회 문제가 부각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나중에 뭡니까? 자리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왕따, 폭력으로 자살까지 갑니다. 우리 자살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 이거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나보다 먼저 생을 떠난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물론 인성교육만 하면 자살 없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 고민을 터놓고 말할 수 있고 누구한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절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잘 안 합니다. 내 마음을 전할 곳이 없고 결국은 지금이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내 모습이 크게 다 나아질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가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뭐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데이트 폭력입니다. 헤어지면 뭐 곱게 헤어질 것이지. 요즘 폭력을 넘어서 쭉입니다.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이 남자애들 보면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가정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원천은 어디냐?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바로 이제 원천이 나왔네요.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모든 원천 여기에 다 저는 숨겨져 있다. 인성교육의 그 출발은 어디다? 바로 가정이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아이의 정서가, 감수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K1을 하고 싸우면 집 나가버리고 이러면서 아이의 감수성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혼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정서가 엄청나게 말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뭔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부모에서 부모가 될 때 이 찰나에 사람을 좀 많이 교육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조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 교육, 주입 방식 교육으로 사실 정답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답. 제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일목요연하게 말할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이 올해 2019학년도의 수능 문제에 나온다면 과연 우리 고3 애들이 그 답을 뭐라고 쓸까요? 저는 그런 문제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점수를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점수를 안 주고 싶은 애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점수를 못 매기는 게 아니고 뭐냐? 성의와 또 내 마음이 우러나는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다 A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성의 없이 자기 생각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면 B, C, B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답을 매겨본 적도 없고 이런 답을 매기려 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선생님 자체도 지금 학교 선생님 자체도 정답 위주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정답을 매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 많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주로 자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 빼고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들으시면 왜 사세요? 그러면 와요. 대신 살아줄랍니까? 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참 들을 때 잊어먹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명답에 가까운 답은 뭐냐면 바로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뭡니까?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한번 따라해볼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쫙 열거해서 머릿속으로 담고 있다가 왜 사십니까? 하면 그걸 쫙 퍼뜨리면요 그냥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조차도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있지만요 하고 싶은 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입식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죠.
그 다음에 끼와 재능, 발굴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적성 특기를 못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살려주는 교육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공부가 재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수능까지 치렀을 때.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정말 자기주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까지 자기주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시험 치니까 의무적으로 한 것 같고요.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공부 재밌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공부는 재밌는 겁니다. 재미없는 공부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파고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시키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 나와서 네가 어제 파고들었던 네가 몰입했던 네가 생각했던 그 분야를 한번 친구들 앞에서 나와서 발표해 볼래? 이랬더니 청소년반 애들 시켜봤더니 애들이 개고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못하고 긴장하고 하는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역사 과목 하라니까 개고픈 물고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이런 거 찍는 거 하라니까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전혀 공부를 못하는데 요리 쪽이나 바리스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애가 있어요. 그한테 그 바리스타가 어떻게 하면 바리스타가 되고 뭐 바리스타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은 뭐래요? 그런 걸 보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놓치고 있다.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못 해보고 공부는 아예 재미없는 걸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 위주로 바른 성품 인재를 그죠?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에 맞는 상위 대학보다 적성보다 상위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암기 위주 정답 찾고요.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해가지고 10명이 근무할 회사를 100명이 근무할 회사로 만들면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파이를 크게 키워가 우리 나눠 먹자 이거보다 저 있는 파이를 누가 내가 먼저 먹을까 이 생각만 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상달배란 이타심 봉사정신 윤리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좀 더 기성세대들은 사실 이게 좀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크는 세대들은요 이걸 좀 많이 배웠어요. 그나마 집에서 가정교육을 할머니들이 했거든요. 부모들이 일 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좀 힘들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교사, 학부모, 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인성교육 그러면 학생을 주구장창 인성교육을 위해서 몰입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인성교육에 돈을 투자해야 될 게 학생이 아니라 바로 학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입니다. 부모한테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정말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 꽃이 피면 학생이 밝아지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대받아치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학생이요 집에 가서 학부모한테 잘할 것 같죠? 이게 안 됩니다. 왜요? 학교에서 집에 가서 이러거든요. 너 선생님이고 왜 그런 일이 있냐? 충격이 어느 게 클까요? 선생님이 너 엄마 왜 그런 이거 하고요. 그쵸? 엄마가 너 선생님 왜 그런 이거 하고 어느 게 충격이 크냐면 부모가 말하는 게 충격이 큽니다. 가까운 사람들. 훨씬 충격이 커요. 그래서 바깥에서 교육을 받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 시스템을 저는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 그걸 좀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뭡니까? 멀리 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학부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 성적을 위해서 아이를 보낸다는 건 어디를요? 학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성학원이 생긴다, 사교육 넣는다고 난립니다. 근데 국영수는 방위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부모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인성교육 첫 번째 저는 대안으로요, 부모 자격증 시대를 의무화시켜야 된다. 부모 자격증이 없으면 아이를 놓아놨을 때 세금을 더 많이, 그죠?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격증을 땄을 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정부 정책을 통해서 부모 자격증을 꼭 딸 수 있도록 좀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운전면허증 딴다고 뭐 사고가 안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모 자격증 딴다 해서 가정의 모든 게 인성이 바른 아이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아는 거고요, 알면서 안 지키는 거하고, 그죠? 모르면서 안 지키는 건 다릅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학부모들은요, 아이를 키우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첫째 다 키우고 나서 둘째 키울 때 조금 압니다.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가 좀 나아요. 안 그렇겠나요? 맞습니다. 제가 보면 첫째, 둘째보다 첫째가 더 어긋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격증, 이런 많은 자격증이 수없이 널려 깔려 있는데 무슨 자격증이 없어요? 부모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제가 한번 이런 목표를 두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인성, 선생님들의 인성이 나오겠지만 조금,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차이는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교수들 중에요, 박사학위 2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대학생들이 그럽니다. 저 교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요. 그냥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자요. 결국 뭐냐?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들하고 교감을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